향후 이루어질 검찰 기소, 재판 및 법원 판결 등을 포함한 긴 법정 공방의 과정에서 저희 광주시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섬기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야 할 책임 있는 저로서는 참으로 담담한 심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번 언어폭력 사건의 가해자 역시 한 분의 시민이자 나이가 지긋하신 광주의 어르신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유와 정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광주시의 털을 잡고 광주시와 함께 한평생 살아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정치색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 광주시를 아끼는 그런 진심만큼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이후 저는 많은 시민분들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 함경우, 황명주 국회의원 후보로부터 진정성 있는 위로와 격려,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언어폭력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화합과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욕설과 성희롱 사건 관련된 모든 고소 고발 건을 취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41만 광주시민 모두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광주시 의원이자 언제나 여러분 곁을 든든히 지키는 우리 동네 일꾼으로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당략보다는 광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우선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24년 3월 12일 광주시의회 의장 주임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셔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뉴스타임의 임영국 기자인데요. 네. 오늘 고발 취하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취하 조건 그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아, 취하 조건요? 혹시나 뭐 진심을 사과라든지 네. 받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그분도 이제 조서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이고 저는 교회 권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서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 주임로 의장이 말한 것들이 전부 다 옳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경찰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제 이 사건이 아마 2월 3일로 제가 기억이 돼요. 토요일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연거푸 2번을 오셨어요. 의회에.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그분은 가해자예요. 저는 피해자고 근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다음 행사가 계속해서 있는 바람에 연거푸 그분을 제가 얼굴을 볼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오셨는데 제가 오금이 저렸어요.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면 오금이 저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풀썩 주저앉고 싶은, 주저앉아야 되는 그 지경까지 제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방망이를 몇십 번을 두드려야 되는 날인데 그분을 딱 보고 나서 제가 솔직히 복통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호출해서 약을 먹고 겨우 진정하고 그날 임시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변호사를 샀어요. 정말로 제대로 저는 혼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도 아내가 있고 딸도 있을 것이고 며느리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일반 얘기는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얘기도 제가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행사에 처음 갔을 때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모 단이 아니면 오지 말래요. 왜 왔냐요 저한테. 근데 그런 꾸지람은 그때 제가 모 단에서 무소속으로 간 상태였어요. 아마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쪽이 같은 곳이에요. 근데 행사가 있었는데 갔어요 제가. 저는 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서 인사드리러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모진 말을 들었으나 그것은 뭐 얼마든지 아무리 여성 정치인도 정치인이잖아요. 들어야죠 당연히. 예, 들어야죠. 저도 10수년을 제가 당 생활했는데 들어야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평생 듣지 말아야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자녀분들 있잖아요. 그거 내 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며느리라고 생각해보세요. 같이 사시는 사모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용서가 되겠나. 근데 이분이 조서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다 고백하셨다는 말씀에 솔직히 저는 경찰한테 그 말씀 다 듣고 솔직히 녹았습니다. 그냥 솔직히 녹았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다른 분 됐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네. 광주시 의회나 또 광주시의 여성 의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그 성명서 같은 게 아무것도 없었었거든요. 그 의회에서 같은 시의회 의장이 이런 모욕적인 비판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그게 아무 성명서 하나 없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그거 하나고 혹시 이번 지금 시의장님이 시의 의장이 아니라 정말 여성으로서 거기 개인적인 여성으로서까지 그게 용서가 다 한 건지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3번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 여성 맞습니다. 여성 의장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7번씩 70번을 용서하래요. 근데 그 말씀에 계속 충돌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하고 계속해서 그게 충돌이 되었어요. 솔직히 근데 제 심경은 제 그때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한 달?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제가 현장을 못 갔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마음이 떨려서 마이크도 못 잡겠고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비서한테 절대로 나를 혼자 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런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생긴 건 사실이었습니다. 정말